안녕하세요. 김정훈 탁구레슨의 김정훈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기술은 파트 3 영상 중에 두 번째 기술인 백핸드 루프 드라이브입니다. 백핸드 드라이브다 하면은 제가 파트 2에서 중진 백핸드 드라이브를 한번 찍었어요. 그 기술은 굉장히 크고 득점원이 강한 굉장히 큰 기술들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 기술은 상대방이 커트볼로 보냈을 때 백핸드 드라이브로 리턴을 시키는 기술 중에 여러 가지를 먼저 어떤 거를 찍을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역시 커트볼에 그 리턴을 시키는 드라이브라면 먼저 루프 드라이브를 기본적으로 걸 줄 아셔야 그 회전, 스핀을 주는 방법을 내가 느낄 수 있어야지만 그 다음에 조금 더 강한 드라이브, 전진 드라이브, 던지는 드라이브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들을 구사하실 때 기본이 되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 백핸드 드라이브 중에서도 루프 드라이브를 이번에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에 보여드릴 기술이 백핸드 루프 드라이브라고 했어요. 백핸드 루프 드라이브는 이 루프 드라이브가 왜 중요하냐면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상대방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몸이 아직 덜 풀린 상태에서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커트볼을 무리해서 강하게 건다거나 이렇게 하다가 내 실점으로 스코어를 잃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럴 때 안전하게 먼저 회전으로 묻혀서 상대방한테 먼저 리턴을 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들을 구사할 때 기본 바탕이 되는 이 스핀을 주는 커트볼이기 때문에 스핀을 줘서 넘겨야 하는데 이 스핀을 주는 방법, 내가 이 라켓에 오는 느낌을 알기 위해서는 이 루프 드라이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커트볼 리턴되는 걸로는 이 루프 드라이브를 첫 번째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백핸드 루프 드라이브 어떻게 하면 될지 한번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백핸드 루프 드라이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오늘 동영상을 찍을 때 그 시연을 할 때 보여드릴 블레이드랑 러버는 이거는 조금 비밀이 있습니다. 뭐가냐면 이제 라켓 그립 부분은 원래 시판되어 있는 그립인데요. 이 블레이드 소재에 대해서는 아직 시판되지 않은 아직 테스트 중인, 저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그런 소재의 블레이드입니다. 그리고 러버는 아마 이렇게 테스트를 굉장히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는데요. 테스트를 해보고 어떤 라켓, 어떤 블레이드가 더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 다음에 시판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보여드릴 러버는 빅탁스사에서 나오는 V15 엑스트라라는 러버입니다. 테스트는 지금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요. 스핀이라든지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리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한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백드라이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구사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자, 지금 현재 이 생활체육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루프 드라이브, 이 회전을 주기 위한 그 힘을 쓰는 방법이 중요해요. 루프 드라이브라는 거는 회전이 굉장히 많고 많이 넘어가는 기술인데 힘을 쓰지 않고서는 회전을 많이 주기는 힘듭니다. 근데 효율적으로 써야죠. 시작부터 끝까지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에요. 시작은 예를 들어 1에서 10까지의 힘을 쓴다면 여기가 8이고 여기가 9면 이거는 아니에요. 굉장히 힘듭니다. 회전도 특히나 무겁게 먹긴 먹지만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죠. 그 대신 밑에도 백스윙이 2라든지 3이라든지 이렇게 너무 많이 빼버리면 불안합니다. 공을 맞추기가 굉장히 불안해요. 그 대신 힘을 쓰긴 써줘야 돼요. 언제 쓰냐? 끝스윙에서 힘을 잡아주는 그때, 공을 맞추는 그 힘 때는 꼭 8, 9 이렇게 힘을 꼭 많이 써야 된다는 겁니다. 힘을 잡아줄 때. 그 대신 백스윙으로 내릴 때는
1, 2 정도의 그 많이 빼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힘을 좀 뺐다가 다시 힘을 주는 거죠. 그래서 힘을 살짝 빼면서 공을 잡아주다가, 이번은 제가 힘을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자세를 안 잡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힘을 안 잡더라도 힘을 뺐다가 맞을 때만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자, 뺐다가 맞을 때만. 다시 힘을 뺐다가 맞을 때만.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공의 회전은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몸이라든지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이 손목과 이 팔, 요것만 사용을 해가지고 회전을 주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보시면 푹 묻어가지고 올라가는 느낌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공을 맞을 때 어떻게 힘을 주느냐. 자, 힘을 살짝은, 많이는 아니에요. 살짝은 뺐다가 맞을 때 힘을 올리는 거예요. 쭉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뺐다가 힘을 또 이렇게. 이게 아마 나중에 이런 치키타라든지 다른 이 손목으로만 가지고 하는 기술에 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자, 일단은 공에다가 힘을 전달하는 방법. 힘을 살짝은 빼지만 완전히 빼지는 않는다. 힘을 살짝은 뺐다가 공이 맞을 때는 힘을 꼭 공에다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을 잡아주는 거죠. 공에다가 힘을 뿌리는 게 아니고 공을 잡아 놓는 겁니다. 그래서 공이 천천히 가게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몸의 힘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 실수를 하는 거예요. 끝스윙을 잡질 않아요. 끝스윙을 잡질 않고 여기서 그냥 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편하게 쭉. 걸 수는 있죠. 근데 이거는 루프 드라이브라기보다는 평범한 드라이브예요. 되게 가볍게 올라갑니다. 그게 아니고 공이 맞을 때 여기서 쭉 잡아주라고 했어요. 이걸 잡을 때 상체와 하체와 발바닥까지 같이 잡아주는 거예요. 자, 끝스윙에도 힘을 잡는다 할 때 몸과 다리와 다 잡으라고 했어요. 많은 분들이 이 상체가 이렇게 일어나면서 퉁 풀리면서 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시 이런 식으로 빗다리 걸다가 퉁 이렇게 풀리면서 퉁 이렇게 풀리면서 거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끝스윙을 잡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걸고 풀어버려. 여기서 걸고 푸는 거예요. 이 끝스윙이. 그러니까 임팩트가 깨끗하지 못하죠.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걸었다가 내려오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걸다가 내려오시는 분, 이렇게 탕 튕기는 거죠. 공을 탕 이게 튕기는 분도 많고 상체도 서버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잡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끝스윙을 잡으면서 상체가 일어나는 거를 막아주는 거예요. 물론 상체가 좀씩 일어나긴 합니다. 이제 제가 하체라든지 이런 걸 알려드릴 때 보여드릴 텐데, 상체가 좀 일어나는 거를 막으면서 거는 거예요. 자, 끝스윙을 잡을 때 상체가 올라가는 걸, 올라가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상체가 세워지면서 잡는데 그거를 완전히 퉁 푸는 게 아니고 잡아주는 거예요. 그 순간 라켓도 끝까지 같이 잡아주는 거죠. 자, 다시 해볼게요. 그래서 자, 이게 잡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줄 때 이거를 누르는 거예요. 아마추어 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끝스윙을 잡지 않고 흔들리는 거, 그리고 상체가 많이 들린다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꼭 신경을 한번 써주시고요. 그리고 또 많이 안 되시는 게,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 루프 드라이브를 거시면 여기에 잘 안 맞으셔. 많은 분들이 이 끝에 굉장히 많이 맞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이제까지 봐왔던 경우는 일단 이 면이 이렇게 깨져 있어요. 자, 앞으로 한번 보죠. 이 면이 바닥을 보고 있으니까 이 빨간색 면이 바닥을 봤다가 이게 다시 위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올 때 정확한 타이밍으로 올라오면은 맞을 수 있죠. 근데 걸 때는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올라오면서 여기에 제일 많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백스윙을 내릴 때 이 면이 깨지지 않게끔 내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손목은 쓸 거예요. 백드라이브, 루프 드라이브를 손목을 안 쓰고 걸기에는 힘들어요. 어느 정도는 써야 돼요. 굉장히 많이 쓰는 거는 좀 불안하지만, 쓰긴 쓰지만 손목을 잘 잡아줘야 합니다. 자, 손목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이 면이 그대로 깨지지 않게. 자, 빨간색 면이 그대로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면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 면이 그대로 올라와 주면 이 끝에 맞는 경우들은 많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있습니다. 그 기술의 구분. 지금 저희가 구사하고 있는 거는 루프 드라이브입니다. 루프 드라이브는 백스윙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서는 구사하기가 힘들어요. 이 위에서 잘 얇게 맞추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밑에서 내려줘야 하는데 이게 루프 드라이브인지 제끼는 드라이브인지를 구분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백스윙 자체가 뒤로 빠지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올리면서 루프 드라이브를 거시는 거예요. 여기서 걸기 때문에 이게 더 얇게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좀 많으셨어요. 이래서 또 끝에도 많이 맞으시고. 자, 어떻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 면을 아까 말씀드렸처럼 그대로 내리는데, 이 내리는 각이 탁구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공이 오는 거를 공 오는 바닥으로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면이 그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자,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다시. 그대로 내려와서 쭉! 어떤가요? 지금처럼 쑥, 쭉!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공을 내리는데 이 면이 깨지지 않게끔 손목을 써주는 거예요. 이 손목을 깨지게끔 쓰는 게 아니고 손목이 면이 깨지지 않게끔 손목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얘기하셨던 것처럼 끝스윙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손목을 쓰는데 끝스윙을 못 잡으면 손목을 안 쓰는 게 낫습니다. 손목을 쓰는데 이렇게 손목이 날아가 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체분들이. 그래서 손목은 쓰되 끝스윙을 잡아주는 거. 아까 끝스윙 잡을 때 어떻게? 몸, 다리 같이 잡아주라고 했어요. 아셨죠? 이 면만 잘 깨지지 않다면 이렇게 끝에 맞는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공의 밑으로. 공이 일로 오는데 이렇게 뒤로라든지 이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간다든지 이게 아니고 공이 날아오는 방향의 밑으로 빼서 그대로 올릴 거예요. 자, 생체분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것들 중에 또 한 가지. 이제부터는 이 라켓 면, 아까 설명했던 라켓 면과 그리고 팔꿈치 사용을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이 라켓 스윙의 이 각을 만들려면 팔꿈치 사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팔꿈치를 잘못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일단 먼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면, 이 면이 여기서 올라올 때 루프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니까 이 면이 뒤로 깨져요. 이게 뒤로 깨지면서 상체가 너무 뒤로 물러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체를 일어나는 거를 막으면서, 힘으로 막으면서 이 라켓 면도 그대로 유지해요. 이게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루프 드라이브 걸려고 하시다 보니까 뒤로 까는 거예요. 이렇게 뒤로 열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러면 라켓가 또 잘 안 맞아요. 임팩트 맞지가 않아요, 라버에.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여기에서 그대로 유지하는, 이게 중요하고 상체가 열리지 않게끔 하는 거, 이게 좀 중요해요. 자, 이제부터 팔꿈치를 알아볼 건데요. 팔꿈치는 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을 하면 처음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힘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팔꿈치를 돌리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자, 어떻게 거시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내려서 이렇게. 그래도 회전은 먹긴 먹습니다. 왜냐하면 턴이 되니까. 턴의 힘이 팔꿈치를 돌리면서 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전은 먹긴 먹어요. 근데 굉장히 불안하고 정석은 아니죠. 다시. 이렇게 되면 스윙으로 회전을 주는 거예요. 어느 포인트에 내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힘을 뺐다가 힘을 주는, 이 스핀을 주는 포인트가 없죠. 이 스윙 중에 공이 맞아서 그냥 회전이 걸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드라이브를 거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전을 거는 이 포인트를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팔꿈치가 고정이 돼 있어야 돼요. 팔꿈치가 고정이 안 돼 있고 많은 분들이 팔꿈치가 많이 빠져나가요. 여기서 많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빠져나가다 보니까 스윙 임팩트 자체가 이 몸에서 이 멀리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옆에서 이거를 공을 가지고 들어와서 내 몸 가까이에서 이루어져야죠. 어찌됐건 내 몸에서 멀어지면 임팩트가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까이에서 당겨와서 이 가까이에서 걸어주는 거예요. 아셨죠? 자, 팔꿈치가 축이 이루어질 건데, 팔꿈치가 축이 이루어져 가지고 딱 잡아놓으면 이게 여기에서 돌린다고 생각해요. 축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돌리니까 이렇게 옆으로 가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축을 이용하시는 건 좋은데 너무 옆으로 가진 않는 거예요. 제가 손목을 끝까지 잡자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 잡기가 좀 힘들어요. 이렇게 해서 내려서 오른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내 몸 정중앙에서 내려서 내 몸 정중앙까지만 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축이 그렇죠. 축은 살아 있습니다. 그 대신 옆으로 빠지는 게 아니고 내 몸 중앙에서 내 몸 중앙까지. 이렇게 하면 턴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밑에서 앞이죠. 자, 밑에서 앞에 이 축을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하면 뭔가 좀 아쉬워요. 이렇게 해서 그 대신 안전은 합니다. 뒤에서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뒤에서 앞으로 가기 때문에 전혀 지금 움직이지 않았어요. 밑에서 앞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은 하죠. 근데 회전을 주기에는 조금 뭔가 아쉬워요. 이때 뭘 하냐? 이때 살짝의 턴이 들어가는 거예요. 턴을 어떻게 만드느냐? 얘는 그대로 두고 다리로 만들 겁니다. 다리로 어떻게 만드냐면 공을 잡아줄 때 오른발로 살짝 중심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이거는 중심 이동이 너무 많으면 공을 잡을 때 좀 힘들어요. 그래서 많진 않지만, 왜냐, 루프 드라이브는 좀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많진 않지만 턴에 약간의 턴을 만들어 주려고 이 턴을 다리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 주냐면 공을 잡을 때 백스윙으로 내려갈 때 오른쪽 무릎이 살짝 들어가면서 그 들어간 상태에서 왼쪽 무릎으로 이동된다기보다는 이동되겠죠. 자, 이동되면서 완전히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완전히 턴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오른쪽으로 잡아서 다시 원상태 정도로 돌아올 때 무릎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무릎이 들어가는 거를 막아주면서 임팩트를 만듭니다. 자, 볼게요. 잡아서 막아주면서. 어땠나요, 지금? 이렇게 막아주는 거예요. 자, 잡아서 막아주면서. 조금은 들어갔죠. 근데 이거를 막아주는 거예요. 너무 쭉 들어가지 말고 막아주면서 잡아서 쭉. 그러면 이 축을 잡아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턴은 들어가요. 그래서 이 정도의 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나는 스윙을 밑에서 앞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를 그대로 잡아서 그대로 잡아서 앞으로 걸어도 무관해요. 그래도 충분히 안전하게는 들어갑니다. 조금 더 회전을 넣기 위해서 이 턴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이 밑에서 살짝 들어가면서 이렇게 걸으셔도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 대신 하체가 흔들리지는 않아야 돼요. 하체와 몸과 임팩트 끝이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겁니다. 이때 또 하나,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 왼손. 이런 사진들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프로 선수들이 많이 걸 때마다 딱 이 왼손이 이렇게 같이 쫙 이렇게 가는, 이렇게 거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왼손이 같이 딱, 이게 뭐냐면 같이 힘을 같이 잡아주는 거예요. 같이 써줄 건데, 이렇게 해서 왼손이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거면 뭐 걸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게 몸이 흔들리는 걸 딱 잡아주는 거예요. 얘가 같이 몸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왕이면은 자세가 멋있어야죠. 자세가 멋있는 게 곧 안전한 탁구, 안전하게 거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